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의 공투입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권 ETF 4종을 준비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기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무엇인지, 탄소 배출권 가격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 ETF 4종입니다. 9월 30일 상장된 4가지 탄소 배출권 ETF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1860년대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9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꾸준히 배출량이 증가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보시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인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 더 필요한 국가들은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신흥국들은 전 세계의 동등한 노력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소 배출량 감축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있는데요. 배출권 거래제는 특정 양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를 통해서 탄소 양을 조절하는 제도를 말하며, 탄소세는 배출하는 탄소만큼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책 중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더 선호되는데요. 그 이유는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세보다 정책에 대한 저항이 낮고 탄소 가격 형평성 확보가 유리하며 국제적 연계가 가능한 장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 감축 주체, 즉 기업은 기간 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을 국가에 제출하고, 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 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이 정부로부터 탄소 배출이 허용되는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기업은 실제로 탄소를 배출한 양이 배출 허용량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B기업은 허용된 양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A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 권리를 B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기업과 B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와 같은 거래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1.7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제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할당된 배출량만큼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고, 그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게 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내에는 휴캠스가 대표적입니다. 2019년 배출권 205만 톤 판매, 영업이익 비중 40% 차지. 이처럼 몇몇 기업은 탄소 저배출 사업 및 기술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고,
탄소 배출을 불가피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허용치를 초과하여 벌금을 내는 것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손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적으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유엔에서 각 국가로 그리고 각 정부는 해당 국가의 기업으로 할당하는 탄소 배출 허용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 배출 허용 총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할당량도 줄어들고 있으며 무상으로 제공했던 무산 할당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즉 탄소 배출권을 왕창 사고 싶어도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데 탄소 배출권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석유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는 것처럼요.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른 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석유 가격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시작 단계이므로 여태 가격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을 보시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지금 사서 5년 뒤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이득이 날 테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탄소 배출권을 사러 가야지요. 한국거래소에는 배출권 시장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권을 사용하는 기업만이 거래 대상입니다. 마치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이걸 꼭 사고 싶은데 저는 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ETF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작년 7월 미국에 상장된 최초 탄소 배출권 ETF가 바로 KRBN입니다.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어 현재 자산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출시 이후 수익률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해외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투자하셨거나 해당 ETF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탄소 배출권 ETF 4종입니다. 일반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ETF가 국내에도 4개나 상장이 되었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에 상장되었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신한자산운용의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입니다. 4개나 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탄소 배출권이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코덱스 유럽입니다. ETF 이름이 길어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코덱스 유럽은 기초지수가 ICE EUA Carbon Futures Index ER입니다. 종목 성격은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권 시장이 유럽이며 전 세계 거래 중 60% 이상이 유럽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이며 종목 수는 1개입니다. 당연히 유럽 탄소 배출권 한 종목이겠지요. 자산 규모는 300억 원, 한 주당 가격은 만원입니다. 총 보수는 0.65%입니다. 이 ETF는 환해지 상품입니다. 유로 환율 변화에 따른 변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한유럽입니다. 기초지수는 S&P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 ER입니다.
종목은 마찬가지로 유럽 탄소 배출권이며 자산운용사는 신한자산운용입니다. 자산 규모는 100억, 한 주당 가격은 만원입니다. 총 보수는 0.55%이며 코덱스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로 환율 해지 상품입니다. 사실 유럽 탄소 두 가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기초 지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지수에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는데 그 종목이 유럽 탄소 배출권으로 똑같으니까요. 다음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글로벌을 보시면 기초 지수는 ICE Global Carbon Futures Index ER입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을 담고 있는데요. 종목 수는 3개입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1개, 미국 탄소 배출권 2개입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60%입니다. 거의 유럽 탄소 배출권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80억, 한 주 가격은 만원입니다. 총 보수는 0.5%입니다. 이 ETF는 합성 ETF인데요. 합성이냐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성 ETF는 보수가 조금 더 비싼 편인데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는 다른 ETF가 없어서 보수가 비싸든 싸든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수료가 비싸면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도 상품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합성 ETF를 상장하는 것이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환해지 그리고 합성 등 ETF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합성 ETF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글로벌입니다. 기초지수는 IHS Markit Global Carbon Index TR입니다. 하나로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합니다. 운용사는 신한이며 종목수는 5개입니다. 최대 비중은 65%이며 자산 규모는 80억 원, 한 주 가격은 만원입니다. 보수는 0.55%이며 합성 ETF입니다. 4개 ETF가 많아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유럽 탄소 ETF 2개, 글로벌 탄소 ETF 2개입니다. 그리고 유럽 ETF 2개는 거의 똑같고 글로벌 탄소 ETF 2개도 95% 이상 동일합니다. 참고로 미국에 상장된 최초 탄소 배출권 ETF KRBN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바로 신한글로벌입니다.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아니 ETF가 9월 30일에 상장을 했는데 수익률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의 기초지수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탄소 배출권 ETF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았는데요. 기초지수로 수익률을 보여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수 수익률은 따로 구매해야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슨 로이터나 블룸버그 사용권을 구매하셔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용하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ETF와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똑같을까요? 완벽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자재의 경우 그 괴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이 신한유럽입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2014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처럼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코덱스 유럽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 ETF 2개는 어차피 한 종목 유럽 탄소 배출권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지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3위, 4위를 기록한 것은 신한글로벌과 하나로글로벌입니다. 이 두 가지 지수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지요.
유럽 탄소 배출권 외 미국 탄소 배출권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데 유럽 탄소 배출권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1, 2위와 3, 4위의 격차가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주황색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 보이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S&P 500은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률과 변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27일 기준 최근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은 하나로 글로벌 ETF의 기초지수가 8.7%, 16.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부터 5년까지는 신한유럽의 기초지수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5년 수익률이 자그마치 1358%입니다. 이것과 거의 동일한 코덱스 유럽은 1345%, 하나로 글로벌 탄소는 5년 동안 630%, 신한 글로벌은 704%입니다. 최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수익률을 보시면 4가지 ETF 기초지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글로벌에 포함된 미국 탄소 배출권 가격도 유럽 못지않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변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 지수의 변동성이 전부 매우 높습니다. 종목 수가 작은 것도 영향을 미쳤고 원자재 특성상 원래 변동성이 큰 것도 작용하였습니다. 즉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전형적인 수익과 변동성이 함께 큰 유형입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상관성이 높을수록 두 ETF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ETF에 투자할 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는 최근 5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덱스 유럽과 다른 탄소 ETF 기초지수의 상관성을 보시면 98%, 100%, 98%입니다. 즉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코덱스 유럽과 신한유럽은 100%입니다. 물론 첫 번째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100%로 봐도 무방합니다. 탄소 배출권 ETF의 기초지수 4가지의 상관관계는 98% 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함께 투자하기에는 자산 배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자재 ETF를 다룬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원자재 ETF는 일반 주식 ETF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투자하시면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자재 ETF는 기초지수와 ETF 간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시 원자재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명 유튜버이자 이루다 투자의 대표이신 김단태님의 블로그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컨텐츠가 좋고 워낙 전문가셔서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다우존스 원자재 가격은 181% 상승한 반면 해당 ETF는 3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이렇게 괴리가 나도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주식의 경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주식은 심지어 3, 4%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롤오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유가 40달러까지 올라도 꿈쩍 않는 ETN, 지지부진 ETF, ETF도 롤오버로 유가 상승분보다 더딘 상승. 그러면 대체 롤오버가 뭘까요? 선물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꾸준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에서 다음 만기의 선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다음 만기 선물을 사야 하는데 이때
가격 차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나 석유의 경우 롤오버 비용이 많이 들어 수익률을 깎아먹게 됩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연평균 마이너스 22.7%, 석유는 마이너스 8.8%입니다. 2020년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7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다 깎아먹는데 무슨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자재 투자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탄소 배출권의 경우 롤오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나 천연가스는 엄청난 양을 계약하므로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은 보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롤오버에서 비용이 매우 적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 ETF, KRBN과 그것의 기초지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상장 이후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터무니없는 격차가 생길 것으로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설명드린 수익률 차트 및 최근 수익률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탄소 배출권 ETF 특징 두 번째는 큰 수익, 높은 변동성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ETF의 기초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큰 변동성이 숨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31일을 1000포인트로 잡았을 때 2019년 7월에는 연중 고점으로 보이는 3800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하락기에는 거의 2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즉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마이너스 50%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과 같은 안전한 주식형 ETF는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찾아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원자재 ETF는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급락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이면에 숨어있는 큰 변동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자산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며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탄소 배출권이 미국 주식과는 38%의 상관성, 채권과는 3%, 리츠와는 27%, 금과는 마이너스 9% 등 타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소 배출권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상승했고 내 주식이 1% 상승했다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큰 경우 일반적으로 원자재의 가격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자재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해지 자산으로 원자재와 주식을 꼽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루다 투자 대표 김단태님의 저서인 절대수익 투자법칙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자재가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이므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한다. 물론 이 기사와 책에서 말하는 원자재가 탄소 배출권과 1대1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재가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군과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일부인 탄소 배출권도 이러한 특징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저도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단태님을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서 책 광고는 아닙니다. 저도 제 돈을 내고 사서 읽었습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정책적 수혜를 입을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나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 4종이 9월 30일 국내에 상장되었습니다. 유럽 탄소 ETF 2가지, 글로벌 탄소 ETF 2가지입니다. 유럽 탄소와 글로벌 탄소, 어디에 투자할지 정한 후 마음에 드는 ETF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권 ETF의 기초지수 수익률은 정말 놀라울 만큼 높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부터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특징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출권 가격과 ETF 간 수익률 괴리. 그러나 탄소 배출권의 경우 이 괴리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 이면에 숨은 높은 변동성. 마지막은 낮은 상관성과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입니다. 포트폴리오 내 적정 비중은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유하기보다는 자산 배분과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기대되는 수익성 정도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분석 탄소 배출권 ETF 4종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